꿈이 없는 아이를 위한 딱 맞는 진로 적성 찾는 법, 자기 뇌에게 묻는 연습의 힘. 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공부 러닝랩입니다. 요즘 애들 다들 꿈이 없대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나 자신에게 묻고 있는가입니다. 오늘은 진로를 찾는 방법을 넘어서 자기 뇌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연습,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조화. 진로의 핵심은 이겁니다. 좋아하는 것에서 분야가, 잘하는 것에서 직무가 결정됩니다.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적성입니다. 수아라는 중학생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친구들은 넌 말 잘하잖아, 방송부 해봐 라고 했죠. 처음엔 그림과 말하기는 전혀 다른 분야라 혼란스러웠지만 수아는 나중에 애니메이션 기획자라는 꿈을 찾았어요. 좋아하는 그림이 분야를, 수아가 잘하는 말하기가 직무를 결정해 준 거죠. 여러분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뭔가 할 때 재미있는 일은 뭘까? 힘은 안 드는데 남들보다 잘하는 건? 무엇을 할 때 시간이 빨리 가지? 어떤 활동을 할 때 가장 에너지가 샘솟아나나?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 뇌는 결국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직업에도 다양한 역할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의사라고 하면 대부분은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을 떠올리죠. 하지만 의사도 연구를 하는 사람, 교육을 하는 사람, 병원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행정가 등 다양한 직무로 나뉩니다. 그러니 단순히 직업 이름에 얽매이지 말고 그 안에 다양한 역할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께서 보고 계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중고등학교 시기의 아이들은 말은 안 해도 부모의 말 한마디에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준에서 말하는 조언보다 더 중요한 건 지지입니다. 한 고등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는 현실성 없다고 했어요. 그 후로는 말 안 했어요. 잘못된 조언은 아이의 상상력을 꺼뜨리는 마법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그거 재밌겠다, 더 알아볼까? 이런 말들은 아이의 뇌를 움직이는 질문이 되죠. 부모의 역할은 방향을 제시해줌과 동시에 질문을 함께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왜 그게 좋았어? 어디가 재미있었는데? 실패해도 그래도 해본 게 어디야?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자기 길을 더 용기 있게 걸어갑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아이는 자기 삶에 질문하는 힘을 배웁니다. 다양한 경험과 몰입의 힘. 경험은 질문의 재료입니다. 책상 위 고민보다 실제 체험이 더 많은 걸 알려줘요. 예를 들어 한 학생은 요리 캠프를 갔다가 요리사의 꿈을 꿨어요. 하지만 3일 만에 서 있는 거 너무 힘들어, 나랑 안 맞아 라며 생각을 바꿨고 대신 음식 관련 유튜브 만들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방학마다 체험 활동 하나씩 계획해보는 것, 직업체험, 견학, 동아리 활동 등은 진로 발견의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몰입이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경험입니다. 이건 내가, 이건 진짜 나야, 진짜 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최근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순간은 뭐였지? 그때 나는 어떤 상태였지? 이런 질문은 진로보다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이어집니다. 적성검사와 자기 질문의 균형. 적성검사는 힌트일 뿐 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의 결과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진로 심리검사들은 하나의 조각조각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퍼즐 맞추듯 그 검사들을 조합해보면 자신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중1 때는 예술형, 중2 때는 사회형, 중3 때는 탐구형이 나왔어요. 이럴 땐 바뀐 이유를 함께 탐색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건 변화가 아니라 탐색입니다. 나는 찾고 있는 중이다. 중요한 건 자기 뇌에게 묻는 겁니다. 왜 이때는 이런 결과가 나왔지? 지금의 나는 뭘 더 좋아하지? 외부 결과보다 그에 대한 내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결과를 보여주기보다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자녀가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1년 간격으로 적성검사 받아보세요. 결과를 비교하면서 일관성 또는 변화 추이를 함께 분석하세요. 데이터 검사 및 뇌와 대화하는 연습. 요즘은 AI 기반의 데이터 적성 검사도 많습니다. 학생의 학습 이력, 선택 과목, 활동 패턴 등을 분석해 흥미와 강점, 적합한 직업군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에듀테크 진로 앱에서는 아이의 디지털 사용 패턴까지 반영해서 추천 직업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단점은 아직 정서적인 면까지 완전히 반영하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건 이 데이터를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입니다. 결국 자신과의 질문과 대화 없이 데이터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결과를 보고 나는 기분이 어땠지? 정말 나랑 맞는다고 느꼈나? 맞지 않다면 왜 그런가? 하면서 360도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인문사회대 이공계, 전공계열 또는 관심 분야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땐 가볍게 이공계부터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폭이 넓고 전환이 쉬우니까요. 이공계는 기초학문을 배우며 적성을 늦게 찾아도 전환이 비교적 쉬워요. 또한 인문계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반대는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억지로 이공계를 권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가능성을 닫지 않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길 좋아하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전공 계열 또는 관심 분야를 정하기 전에 나의 인지 스타일을 아는 것. 그게 진짜 방향을 찾는 지름길입니다. 학생들이 힘들 땐 아무 말도 들리지 않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지? 나는 어떤 순간에 살아있다고 느끼지? 이런 질문은 진로를 넘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꿈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자신의 뇌와 대화를 시작하지 않은 것일 뿐. 지금부터 그 질문을 시작해보세요. 진짜 길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